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상기생이라고 하는 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상기생은 뼈와 근육을 강건하게 한다. 이렇게 붙였네요. 자,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면, 또는 이것도 식품, 그렇죠? 건강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어디에 좋을까요? 자, 그러면 성장 발육이 좀 느린 그런 어린이, 또 운동선수 중에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바디 체크를 탁 해도 밀리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뼈와 근육이 튼튼한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나이가 들어서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노인들, 중장년층에게도 꼭 필요하겠죠. 요새는 노화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쉽게 이렇게 전도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령화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생약, 이게 관심이 모아지겠죠.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겨우살이, 그렇죠? 상기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건조한 생약이고. 자, 기원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뽕나무 겨우살이. 이것을 상기생이라고 합니다. 저 상은 뽕나무 상자죠. 예, 기생한다는 그런 뜻이고, 뽕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로란티라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뽕나무 겨우살이하고 상기생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잎과 줄기, 가지, 이 부분, 다 잎, 줄기, 가지 부분, 이런 걸 다 약으로 쓰는 것. 그래서 생약명을 로란티라무루스라고 소개를 했고요. 자, 학명을 보면 로란투스 파라스티쿠스. 자, 파라스티쿠스 하면은 이거 영화 제목도 생각이 나네요. 그죠? 기생충 할 때 파라사이트, 제가 아카데미상 이렇게 받을 때 호명하는 소리 같이 귀에서 생생합니다. 파라스티쿠스 하는 말은 기생한다 그런 뜻이고, 로란투스란 말은 이것은 이 겨우살이의 꽃의 그 어떤 모양, 그렇죠? 모양이 이래 선상 화관 열편이다. 식물 분류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으로부터 가죽끈과 꽃이라고 하는 거에 합성어니까 이 모양이 여러분들 겨우살이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가느다라고 덩굴성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마치 그렇죠. 가죽끈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그런 끝에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로란투스라고 하는 이름은 가죽끈이라는 말과 꽃이라고 하는 것에, 즉 로론이라는 말과 안토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됐다. 이것이 합성이 돼가지고 로란투스, 로론과 안토스가 합성이 돼서 로란투스, 그죠? 겨우살이, 이거는 이제 기생하는 그런 식물이니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기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스티쿠스라는 종명이 붙었습니다. 다음에 상기생이라고 하는 식물은 로란투스 치넨시스 하는데, 이 치넨시스는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예, 중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차이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국호는 어느 나라의 명칭으로부터 왔을까? 일부는 진시황의 진나라로부터 왔다. 또 일부는 우리 이 고조선의 진한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선생님, 그럼 진한은, 그럼 진한이 중국이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다는 거죠. 중국이란 뜻이 아니라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 중에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도 있고, 뭐, 진한도 있고, 진한이 뭐, 한반도에만 귀착됐던 진한, 마한, 변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아마 지역적 의미로 지금의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원 지역에 있던 어떤 나라로부터 이름이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어쨌든 라틴 학명에서 치넨시스 하는 말은 치넨스 하는 말은 오늘날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 대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쓰고 단맛이 두 개가 있군요. 쓴맛과 단맛이 있고 성질은 평제입니다. 자, 평제라는 말은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런 얘기죠. 평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런데 맛은 쓰고 달다 그랬습니다. 자, 간과 신장 경맥으로 귀경하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간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간은 한의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간은 근을 주하고 그렇죠. 눈으로 개교한다 그랬습니다. 자, 신장은 이거 뼈를 주관한다 그랬고 귀로 개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과 신으로 귀경해서 간신을 보호하는 약이다 하는 것이 밑에 효능에 나오죠. 보익간신 이렇게 간과 신을 보한다. 간장과 신장으로 들어가서 이 기능을 정상화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 주관하고 있는 근육과 신장이 주관하는 뼈, 이 두, 그죠?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방 효능을 한번 보면, 거풍제서 풍습을 제한다 그랬는데, 한방 이론으로서 풍습에 의해서 우리가 관절염 생긴다 그럽니다. 풍습이라면 바람풍자와 습기 습자 아닙니까? 바람과 습기가 혼합된 그런 천기의 요소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염증 내지는 통증을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부분 역시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풍습 약들은 대부분 관절염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뿐만 아니라 간과 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제, 보약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소염 진통의 효능과 더불어서 보약, 그 어떤 간장과 신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준다라고 하는 보약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즉 간장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근육을 주관한다 그랬고, 신장은 뼈, 골, 그죠? 뼈를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을 보함으로 해서 특별히 근과 골,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자, 이건 특별한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약 중에는 이뿐만 아니라 오가피도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두충도 이런 효능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대표적인 우리가 약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상기생이 이런 강근장고라는 약이다. 강장근고라는 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강장근고라는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말이지, 아이고, 좀 이게 센터 수비수인데 좀 이게 뼈와 근육이 튼튼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다 이렇게 거듭나서 말이죠. 유럽의 바이에른 뮌헨에 가 있는 그죠? 김민재 선수 마냥 말이야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김민재 선수가 경기할 때 이렇게 보면 탁 어깨빵을 빡 하면 상대편 선수가 탁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육과 뼈가 튼튼해야만 가능하겠죠. 이럴 때 이 상기생 뿐만 아니라 오가피, 그쵸? 두충 이런 약들이
이런 효능들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서 좀 기억하면 좋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약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동영상 클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기생을 공부하면서도 지금 얘기했던 오가피나 두충이나 이런 강근장거라는 약을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건강기능식품, 특히 오늘날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그런 사이코페니아라고 하나요? 이런 하여튼 노인성 질환들이 문제가 돼서 노인들이 그냥 다리가 앙상하게 마르고 또 그래서 화장실에 자꾸 넘어져 가지고 자골골절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뭐 저희 집안에서도 어른이 한 분 그러셔서 집안에 그 여러 가지 일종의 우환 중에 하나입니다만 노인이 갖는 그런 어떤 애환이죠. 자, 이런 것을 거듭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로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업적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혈안태라고 그랬는데 혈액을 그저 양생하고 태를 그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태가 불안해서 태동불안이 돼서 자궁에서 누열이 보이고 낙태의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고 하면 쓸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기생이 그 중에 하나다. 물론 이럴 경우에 상기생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쓸만한 약들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작용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상기생도 이런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풍수불제에서 관절염에 쓸 수도 있고 간신을 보해줌으로 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보혈작용도 있구나.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고 상기생의 한방효능을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연물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면 세스키테르펜, 락톤 계열의 물질 중에 코리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제가 대표 성분으로 밑에 구조식을 그려줬고요. 구조식이 아주 불규칙하면서도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세스키테르펜계 물질은 세스키테르펜도 테르페노이드, 이 뒤에 나오는 트리테르펜계 물질도 아미리진, 오리아노릭 액시드 이런 거 다 혈전과 효능이 있죠. 소염작용도 있고. 이런 트리테르펜과 더불어서 테르페노이드 또는 이소프레노이드라고 그랬죠.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요소가 15개 결합된 것이 3개 결합이 돼서 탄소가 15개 된 것이 세스키테르펜이다 그랬고 탄소가 30개 이렇게 된 구성 요소를 트리테르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페노이드나 이소프레노이드는 같은 말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 상기생에서는 이와 같은 세스키테르펜이나 트리테르펜 같은 아주 소염작용이 아주 좋고 진통효능 또 혈관계에도 작용하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군들이 지금 여기 배제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플라보노이드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비클라린 대표적인 성분, 퀘르시티린 같은 성분이 소개가 되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도 역시 혈관계에 작용하고 퀘르시티린이나 퀘르시티린 이런 것도 혈관계, 특히 혈압 강화 뭐 이런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플라보노이드는 페놀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계 물질로서 비스코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일부 문헌에는 이것이 어떤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소개가 되는데 이 물질만 순수하게 분리해서 검토해 봤더니 그렇더라 그런 얘기고 이 상기생이라는 것은 태를 안정시킬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 성분 레벨에서 연구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카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이죠. 물론 이 펩타이드는 아시다시피 아미노산이 그죠? 중합체고, 이것이 거대한 아미노산의 중합체는 단백질이죠. 이 펩타이드도 아미노산의 중합체고요. 이 단백질 종류는 뒤에 여기 렉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단백질과 관련된 기능 물질이 되겠고요. 자, 알카로이드는 이와 같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합성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질소 N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유기화합물을 알카로이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이 비스킨이라는 성분이 소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알카로이드는 강력한 생리활성을 갖는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생약들이 대부분 약으로 쓰는데, 그래도 안전성이 그래도 이 상기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임상적으로 보고가 되면서 식품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이 상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약이. 그 외에 아라비노스 당입니다. 카테킨 그러면 녹차의 기능 성분이죠. 혈전의 효능이 있죠.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자, 이노시톨, 렉틴 단백질 계통의 물질이고 기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상기생은 세스키테르펜, 트리테르펜, 플라보노이드, 펩타이드, 알카로이드, 프로테인, 다양한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요. 보통 이게 식물에 매달려서 기생해서 산다 그러면 그 환경이 좋을까요? 영양의 공급 문제도 제한적일 테고, 식물에 의존해서 매달려 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이와 같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은 약을 많이 만듭니다. 그와 같이 많이 이 약을 만든 것들이 바로 여기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펩타이드, 프로테인 중에 렉틴, 또 알카로이드, 이런 강력한 생리활성을 갖는 2차 대사산물들 또는 1차 대사산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겨우살이가 살다 보니 자기가 약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혜로운 인류가 그것을 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천연물화학적인 성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 작용을 한번 보면 기억력 개선 작용이 있더라. 그죠?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유도를 해서 실험을 했군요. 스코폴라민은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 차단 물질이죠. 복통에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미치광이 불이라든가 유럽의 히오스엽이라든가 또는 북아프리카의 벨라돈나라든가 이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약용물질인데, 요걸 가지고 유도해가지고 어떤 기억력, 그죠? 부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기억력을 개선하는 그런 효능을 확인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자, 신경보호작용, 이것도 보통 이럴 경우는 뇌신경보호작용을 의미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기억력이나 신경보호, 뇌 쪽과 관련이 있는데, 자, 정신분열증 개선작용 역시 뇌 관계에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효능은, 자, 이 약이 신장과 간장으로 기경한다 그랬는데, 신장은 이 뇌를 주관하는 오장이죠. 자, 그와 관련이 있다. 신을 보호하는 것과 요 세 가지 효능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개선 작용 역시 그렇군요. 간과 신장으로 기경한다 했으니까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혈류량 증가, 혈류량이 증가한다. 혈액순환 그저 도움이 되겠군요.
자, 양혈이라고 하는 효능이 있었죠. 자, 이 혈과 관련되는 양혈이라고 하는 효능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압도 떨어뜨린다. 여기 아비클라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제가 전 화면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항암작용은 렉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효능이 있다.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했다는 말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 스스로 자살, 그렇죠. 그걸 유도하는 물질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관상동맥 확장작용이 있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심장의 혈액순환 좋게 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그런 기초 양리 작용이 되겠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항혈전 작용, 요거 다 같은 건데 성분에서 보면은 트리테르페렌 계통의 오레아노릭 액시드 같은 거 있다고 소개를 했죠. 요런 것이 카테킨, 페놀릭 컴파운드 탄닌 중에 카테킨, 요 성분도 다 이런 항혈전 작용이 있는 것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뇨작용, 항균작용. 이 항균작용은 역시 플라보노이드 계열도 이거는 많이 보고가 되는 그런 양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 이렇게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물질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런 코비드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많이 고통을 받았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그런 생약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기생이 들어가 있는 방제 하나 소개하면 독활기생탕 한번 보죠. 독활이 들어있고 당귀 작약, 그러니까 독활은 알다시피 이거는 풍습을 제하는 거풍습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보혈약하고 상기생, 역시 거풍순약 두 개에다가 보혈약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지황 역시 보혈약이고 혈액순환 천궁 들어가 있고 보기약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뒤에는 관절에도 활용될 수 있는 우술이나 두충,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보양제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이 독활기생탕은 그러니까 관절염에 쓰겠군요. 신경염, 류마티성 관절염, 그렇죠? 각기, 위축성 각기병 이런데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떨 때 풍습이 들어와 가지고 허리와 그저 무릎이 근육이 땡기고 아프고 힘이 없고 막 저리고 막 이럴 때 쓸 수가 있겠다. 네, 자, 병명으로는 신경염증, 류마티성 관절염, 그렇죠?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한계 때문에 말이 좀 빠르게 늘 나갑니다. 기억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한 번씩 보시면서 본초각 책도 한번 떠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